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를 즐기는 것만큼 코로나19 철저히 대비가 필요한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발생 오늘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총 지금 14명, 국내가 14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22명, 그래서 36명이 됐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어제까지 보면 10명이었거든요. 다시 네. 좀 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번처럼 뭐 외국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유입 같은 게 22명 중에 12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10명은 격리 중에 받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10명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그 해외 유입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철 감염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그 피크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에서 네 가족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죠? 일단 홍천군에 있는 한 캠핑장에 6가족 18명이 이제 24일에서 26일 동안 이제 캠핑을 하러 갔는데 네. 그 가족 18명 중에 지금 오늘까지 확인된 거는 총 9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일단 그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7명, 그다음에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 2명에서 총 9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6명인데 오늘 3명이 추가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일단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금 뭐 29일 날 경기도 이제 분당시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30일 날 성남시에 거주하는 41세 여성 A 씨, 그다음에 아들 B군이 감염이 됐고 또 강원도 속초시 거주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김포시 30대 부부와 자녀 포함해서 총 3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과연 그칠지 추가로 더 확진자가 나올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좀 놀라운 게 밖에서들 모여서 했는데도 저렇게 많이 걸려요? 사실 야외에서는 뭐 마스크도 뭐 크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이나 그다음에 밀집 지역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밀접하게 접촉해야 될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야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가족들이 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친분이 있는 가족이 캠핑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마스크 쓸까요?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완전히 마주 보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산밀, 밀폐, 밀집, 밀접 중에 야외에서도 밀접 접촉은 분명히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5월 황금 연휴 때도 확진자 갑자기 늘었었는데 네. 자,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마스크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손 잘 닦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밖에 더 철저히 지켜야 될 것 예, 같아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지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백성훈 변호사 얘기한 3밀이라고 하는데 밀폐, 밀집, 밀접입니다. 네. 이런 장소 그러니까 밀폐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은 방문하지 않는 거,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야외 캠핑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뭘 내놨냐면 가능한 한 휴가는 가족 단위로 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족이 함께 가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또 전파 위험성이 있고 버스도 전세 버스나 대형 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식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 식사도 가족 단위로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휴가철에 지켜야 되는 방역 대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휴가지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홍천의 캠핑장의 이번 주말 예약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벌써 지금 혼자서 다니가 뭐 전화 오고. 동해안 해수욕장도 많이 찾으실 텐데요. 반드시 소독기가 설치된 출입구로만 다녀야 되고 마스크를 안 쓰면 해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여기 오는 길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또 1박 2일이니까 그냥 바로 숙소가 앞이어서 여기 딱 근처만 있으려고요. 방역 당국은 특히 마스크를 벗은 채 이루어지는 단체 식사, 모두가 같이 하는 식사는 반드시 피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웃과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네. 이런데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휴가지 고위험 장소에서 네. 특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족들이 같이 여행 가는 거 지금 자제해야 될 그 가능성이 좀 많고요. 일단 아까 밀접 접촉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칠 때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된다. 그 야영장에서요. 네. 유원 시설에는 입장권을 현장에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줄을 쓰고 그 과정에서 또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장권은 반드시 사전 예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본인 가족들이나 본인 혼자 가는 것들은 상관없지만 단체 산행은 좀 자제하고 식수대도 개인이 먹을 물은 본인이 가져오고 공용으로 식수대 사용하는 것도 자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외라고 안심하지 말고 밀접 접촉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휴가지의 방역 수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가지는 그렇고 이번 주부터 프로야구 축구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관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근데 네.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켜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부산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인데요. 지난 28일 날 처음으로 이제 관중을 받았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10% 범위 내에서 관중을 받게 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 네.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실 거예요. 보시면 아주 근접한 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 롯데 구단에서 네. 예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거 있죠. 인기 좌석이 있습니다. 응원석, 중앙석인데 이쪽에 예매를 허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칸만 띄고 좌석을 배정을 하면서 예매를 해주다 보니 네. 저렇게 가까이 앉게 된 것이고요. 한 칸 띄고 앉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바로 옆 좌석에 지금 보면 앉는- 한 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리 두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KBO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한 칸 이상만 허용하면 된다. 뛰어 앉으면 된다라고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저런 행동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장면을 보면 약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좌석 배치를 할 때 한 칸이 규정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예 여러 칸을 띄어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지금 바꿔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민들도 지금 한 칸 띄어서 원래 앉아야 되는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롯데 구단이 이 부분을 이제 예매한 걸 다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이제는 좀 뭐 세 칸, 네 칸씩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예매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중 입장이 허용된 것에 원래 의미가 10%만 허용한 것은 거리두기 충분히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구단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잘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야구장은 그러니까 1루 그다음에 3루 외야를 다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롯데 사직구장 같은 경우 10%만 지키고 1루 쪽에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홈팀 관중들만 앉는 1루 쪽에 다 몰아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3루 측과 외야석까지 포함해서 다른 구단처럼 조금 전에 잠실 야구장 사진이었는데 그렇게 개인 간의 간격을 넓게 띄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자, 방역 당국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8월 휴가와 방학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내는가에 따라 하반기 가을철 코로나19 유행의 크기가 결정되는 시험대이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간에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야외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8월 휴가철에 환자 감시 등에 더 긴장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고 일본 상황 잠깐 짚어보죠. 네. 지금 일본 확진자가 좀 많이 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의 확진자 총수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 네. 30일 기준 하루 확진자가 1,301명입니다. 도쿄에만 360명이 넘었고 오사카도 190명이 넘었는데요. 일본이 지금 여행 장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는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잦아들어서 여행 장려 캠페인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7월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금 30일 하루
하루 동안은 1,301명은 우리 2월, 3월에 제일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많이 늘 때 그 네. 숫자보다 좀 많은 숫자가 늘고 있어서 일본 당국도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도쿄가 상황이 심각한데 도쿄도지사가 음식점의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고요. 긴급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内の酒類の提供を行う飲食店、そしてカラオケ店の皆様方に、8月の3日から8月31日までの間、営業時間の短縮をお願いをしたい。そして営業時間でありますが、朝の5時から夜の10時までといたします。状況がもしさらに悪化した場合には、東京都としても緊急事態宣言を発することが必要になってくる、そういうことも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일본에서 저 아베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 네. 나눠줬잖아요. 네, 근데 그랬었죠. 이거 이제 나눠주질 않나 봐요? 예, 지금 현재 처음 마스크를 나눠줬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뭐 희화가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마스크가 너무 적어서 가리질 못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베노 마스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작아요. 예,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좀 커버를 해야 되는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고 이게 총 지난 이제 처음에 이게 코로나가 확산될 때 2억 8,700만 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중에 3월부터 각각 가구에 배부한 게 1억 3천만 장이고요. 유치원이나 아니면 노약자 보호시설에 1억 5,700만 장을 배포를 했는데 문제는 크기도 적을 뿐더러 이게 불량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스크 안에 곰팡이나 벌레나 이물질이 포함된 마스크가 생기면서 불량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로 이걸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 같은 데서 받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반납해버리고 아니면 다른 데 또 기부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달라는 요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비슷한 마스크 1,000마스크 8천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계획을 세우다가 국민적 반발도 심하고 가구에서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보호시설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은 그렇고 일단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나라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휴가 간다고 하는데 가실 분들도 그렇고 이미 가신 분들도 그렇고 방역 지침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